포스코가 45년 만에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포스코에서 이번에 폐쇄한 공장은 선제 공장이라고 길쭉한 형태로 된 철강이 있는데요. 철조망 울타리 같은 데 보시면 구불구불하고 날카로운 그런 게 바로 선제입니다. 이 공장을 1979년 2월 28일에 가동을 시작했는데 45년 9개월이 지나 어제 2024년 11월 19일로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아예 폐쇄한 겁니다. 올해 7월에 또 다른 제강 공장을 폐쇄한 적이 있는 포스코인데 요즘 철강업계가 정말 어려운지 좋은 소식이 전혀 들려오질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와 포스코 퓨처엠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3년 후에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지 준비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유익한 경제, 금융 소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우리나라의 탑2 철강회사뿐만 아니라 그 아래 있는 수많은 철강회사들이 요즘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국 철강회사들의 저가 공세겠죠. 철강 산업이 원래 국가가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하고 국가가 성장을 마치면 쇠퇴하는 그런 산업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철강 산업이 넘어왔었죠. 그래도 한국에서는 철강이 꽤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한국이 고도성장기에서 내려올 즈음부터 바로 옆에 있었던 중국이 G2로 부상하는 시기에 전 세계에 있는 철강을 사들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의 성장도 둔화되기 시작했고 아예 중국이 자급자족하는 상황까지 되면서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물건을 팔 곳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가 공장을 폐쇄한 선제도 글로벌 수요는 0.9톤 규모였는데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찍어대니까 2억 톤 가까이 생산되고 있었다고 해요. 다음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기 불황, 미국만 좋고 미국 안에서도 빅테크 기업들만 분위기가 좋은 장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기반의 인프라 산업들이 다 어려워졌죠. 그래서 철강 회사들이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를 올리면 전방 산업들의 미국 수출길도 점점 막히면서 철강업계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전기료까지 올라가면 전기를 정말 많이 쓰는 철강 회사들은 진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는 원래 이름 자체가 포항제철이었을 정도로 철강의 아이덴티티가 강한 회사인데요. 포스코 그룹의 주요 계열사도 사실상 이 철강의 원재료를 사오고 철강을 전 세계에 팔아주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강을 하다 보니까 소재 사업, 이게 돈이 되네 하면서 시작했던 게 2020년대 초반에 들어서 전기차 시대로 간다 이러더니 갑자기 2차 전지 붐이 불면서 포스코 그룹도 함께 빵 떴었죠. 포스코에서 이 2차 전지 소재를 담당하는 회사가 원래 포스코 케미칼이었는데 작년에 포스코 퓨처 M으로 이름을 바꿨죠. 여기에 M은 머터리얼, 모빌리티라고 그만큼 전기차와 배터리에 그룹의 앞날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스코 퓨처 M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 그 중에서도 핵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양극재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광물들, 리튬이나 니켈 이런 것도 직접 생산에 뛰어들어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가장 잘 완성시킨 기업으로 꼽히곤 하죠. 그런데 이 전기차 시대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고 전기차 캐즘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2차 전지도 어려워지고 그 뒤에서 소재를 납품하는 포스코 퓨처엠도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그나마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올해 3분기에 수백억 원대 적자를 본 것에 비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14억 원 흑자로 간신히 적자를 모면했습니다. 그나마 포스코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지금까진 버틸 수 있었는데 만약에 철강까지 힘들어지면 앞으로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많이 힘들다는 걸 살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뚜렷한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답이 없어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이런 큰 회사들이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입장에서도 이 회사들이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함부로 죽게 내버려둘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장인하 회장이 직접 저수익 사업은 정리하고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겠다 밝혔는데요. 일반적으로 철강이 쓰이는 주요 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이런 곳이 있죠. 그런데 특히 요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화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고성능 철강이나 전기차 자체를 경량화해서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고장력 강판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포스코가 하이렉스라고 하는 친환경 제철 기술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건 탄소 대신에 수소로 쇳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 아직 완벽하다 할 순 없지만 이 수소환원 제철 쪽에서는 포스코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나중에 또 친환경 시대가 되면 이런 기술이 주목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꼭 이런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 아니라도 태양광, 풍력, 수소, 원자력 이런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지으려면 또 철강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비친환경적인 철강이 들어가면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포스코는 이렇게 고부가 제품과 친환경 제품 위주로 생산 라인을 조정하겠다는 전략이긴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포스코가 수익성이 안 나오는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결국에 언젠가 철강을 줄이고 2차 전지를 늘리기 위한 작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워낙 양쪽 다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도약할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포스코 그룹은 재벌 오너가 있는 회사도 아니고 준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다 보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회장이 바뀌는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장인하 회장이 임명됐을 때도 조금 의아했는데 철강을 줄이고 2차 전지를 늘리겠다는 회사가 철강맨을 회장에 앉히냐 싶었던 거죠. 그 전에 최정호 회장이 닦아놓은 2차 전지 기틀이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정권과 장인하 회장 체제에서는 철강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남길 건 남기는 구조조정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 같고요. 만약 2027년에 정부가 바뀌고 포스코 회장도 바뀌면 그때는 철강맨 대신에 아예 새로운 인사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번에 회장을 뽑을 때도 가장 유력했던 후보로 거론되던 분이 바로 이 권영수 LG 상임 고문인데요. 이분은 잘 아시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에서 분사되고 그때 배터리에서 불이 나서 리콜 사태가 나고 난리가 났을 때 대표이사로 와서 상황을 안정시키고 배터리 붐을 이끌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자리를 넘기고 LG의 상임 고문으로 있는데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LG에서는 LG전자부터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U+, LG지주, LG에너지솔루션까지 해볼 건 다 해본 전문 경영인이고요. 권영수 고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포스코 회장에 대한 뜻이 아예 없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언젠간 재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가장 앞단에서 주목을 받곤 하지만 그 뒤에 포스코를 비롯한 소재 업체들이 같이 잘 나가야 이 산업이 전체적으로 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K배터리 산업을 가장 잘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이고요. 만약 실제로 포스코 그룹 회장에 권영수 고문이 임명된다면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이 기대되기도 하는 한편 LG화학과의 경쟁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포스코의 선제 공장이 45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포스코 그룹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3년 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경제, 금융, 투자를 공부해 나가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